안녕하세요. 롯데의 만능주의의 롯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나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부쩍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투자부터 마인드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재벌 부자들은 어떤 아이디어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롯데의 만능주의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롯데의 아버지 신격호 회장님입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호는 상전이고 일본 이름은 시게미츠 다케오입니다. 홀수 다른 한국에서 짝수 다른 일본에서 머물며 롯데를 경영해 대한해협의 경영자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대한민국의 1세대 재벌 중에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과 함께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재벌로도 꼽힙니다. 1921년 경상남도 울산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빈농이었던 아버지 신진수의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35년 언양 공립학교를 마친 후 집안의 농사를 돕다가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울산 농업보습학교에 진학해 졸업한 후 경남 도립종축장에서 양돈과 양털깎이로 취업하였지만 월급은 매우 박봉이었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 신격호는 마음속에 사업가의 꿈을 키워갑니다. 그러던 1941년 성공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항하게 되는데요. 도쿄에서 우유 배달 일을 하면서 와세다 실업학교 야간부 화공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드디어 1944년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실하게 생활하던 그를 눈여겨보았던 하나미츠라는 일본인이 5만엔이라는 거금을 선뜻 빌려주며 공장을 운영해보라고 권유하자 신격호는 전쟁 중에도 수요가 충분했던 커팅오일과 밥솥을 만드는 공장을 차렸는데 이 공장은 곧 폭격을 당해 완파되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미츠의 도움으로 커팅오일 공장을 운영했지만 이것마저 미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후 어려운 처지에 몰렸으나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하나미츠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다짐을 하게 됩니다. 1946년 와세다 실업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세탁, 세수비누, 포마드 크림 등의 유지류를 만드는 공장을 차려 1년 반 만에 매우 많은 돈을 벌게 된 신격호는 하나미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을 믿어준 감사의 표시로 집 한 채까지 그에게 선물한 후 남은 미천으로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를 차려 유지류와 특수 고무 같은 물질들을 연구하던 중 당시 일본에서 시판되던 껌들을 하나씩 씹어본 후 각각의 껌에 한두 가지 있던 장점들을 종합해 풍선껌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껌은 인기가 매우 좋아서 과자점 주인들이 연구소 앞에 줄을 섰고 이에 신격호는 투자자를 모집해 1948년 현재 롯데그룹의 모체인 롯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룹 이름이 롯데가 된 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젊은 시절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신격호 회장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생각했고 샤롯데의 애칭이 롯데였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롯데라고 지은 것이라고 하며 현재까지도 롯데의 각종 건물과 브랜드 그리고 서비스 명칭에는 늘 이 샤롯데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가 세워진 당시 일본 정부는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제정하였는데 타 업체보다 상품력이 월등히 좋았던 롯데껌은 공신력이 높았기 때문에 이 법은 오히려 롯데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1950년에는 신주쿠에 새 공장을 짓게 됩니다.
롯데의 빠른 성장 비결에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빠르게 캐치한 신격호 회장의 안목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1950, 60년대부터 미스 롯데 선발대회나 TV 광고 등의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 껌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올리게 됩니다. 또한 60년대 일본 가정에서 손님 접대용 샌베가 초콜릿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자 1962년 스위스 초콜릿 장인 막스 브라크를 스카우트한 후 초콜릿 개발에 착수하여 1964년 가나 초콜릿을 선보였고 1972년 아이스크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으며 더 나아가 훗날 많은 계열사들을 설립하며 오늘날 롯데그룹의 면모를 갖추어 갔던 것입니다. 한편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교가 정상화되고 당시 경제 개발을 위한 해외 자본의 유치가 절실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서 제과 사업으로 성공한 신격호 회장에게 외자 도입법에 따른 지원을 약속하며 고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게 되고 이에 신격호 회장은 1967년 4월 서울 용산구 가럴동에 롯데 제과를 세우고 1968년 부산 거제동 출장소를 열어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했으며 롯데 제과는 이미 일본에서 성공한 경영 노하우가 있었기에 혜태 크라운 오리온이 장악하던 한국 제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과 회사로 남을 뻔했던 롯데의 운명은 한 사건 때문에 바뀌게 되는데요. 1970년 서울시의 대대적인 부정식품 단속에서 롯데제과 껌에 쇳가루가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정부는 롯데제과에 3개월 제조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제조 정지 명령을 내린 11월 13일 박정희는 도쿄에 머물던 신격호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서울에 호텔을 지어 호텔 사업을 하면 롯데제과의 정지 처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서울에는 변변한 고급 호텔이 없어 국빈들이 방문할 때 묵을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았으나 경제적 여건상 호텔 사업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여긴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자 박정희는 쇳가루 검출을 구실로 신격호 회장을 이용하여 호텔을 짓기로 결심했던 것이었고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정목 교수는 이날을 롯데 재벌 탄생이 결정된 날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롯데호텔 건립은 1973년부터 본격화되어 신격호 회장은 73년 호텔 롯데를 설립했고 정부는 롯데호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반도호텔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롯데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79년 서울 롯데호텔이 완성되는데요. 신격호 회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쇼핑시설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롯데호텔과 동시에 롯데백화점을 만들었고 이렇게 롯데는 제과업에서 유통 서비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조 정지 위기를 무사히 넘긴 롯데제과도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루며 70년대 중반 제과업계의 최강자로 자리 잡았고 칠성음료와 삼강산업을 인수하고 78년 롯데유업까지 세워 종합식품사업군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격호 회장은 1980년대부터 가족들이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롯데월드를 계획해 총 투자금액 6,500억 원을 들여 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개장하였고 2017년 4월에는 무려 123층에 달하는 롯데월드 타워가 오픈하며 자신의 30년 수건 사업을 모두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호텔 롯데 대표이사와 롯데쇼핑, 일본 롯데홀딩스, 그리고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역임하며 롯데그룹을 자산 100조의 한국 재계순위 5위에 올려놓은 신격호 회장은 9순위 넘은 고령까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경영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2011년 아들 신동빈 씨를 회장으로 승진시키며 자신은 총괄회장으로 추대되었으나
후에 벌어진 아들들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며 앓고 있던 치매 증상마저 심해지면서 2017년 자신이 만든 기업인 롯데의 경영 일선에서 쓸쓸히 퇴진하게 됩니다. 그 후 신격호 회장은 2020년 1월 18일 밤 병세가 위독해져 다음 날인 1월 19일 노환으로 타계합니다. 대한민국 1세대 재벌 중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신격호 회장님이 별세하면서 1세대 경영인들의 시대도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장 지배력을 중시하는 특유의 경영 형태를 보이면서 큰 실패를 겪고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불굴의 의지로 롯데의 신화를 이뤄낸 신격호 회장의 노력과 끈기 그리고 도전 정신은 현재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